거울 앞에 선 박정심은 72년을 살아온 얼굴을 바라본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처진 눈꺼풀, 얇아진 입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다. 정심은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천천히 색을 입힌다. 오늘은 오미숙의 70세 생일이다. 40년을 함께한 친구, 평생을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정심은 서랍에서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꺼낸다. 미숙이 좋아하는 보자기에 싼 진주 목걸이.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정심은 혼잣말을 하며 가방에 선물을 넣는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감싼다. 버스에서 내려 미숙의 집으로 가는 길. 정심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왠지 모를 무거움이 가슴 한편을 짓누른다. 미숙의 집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 고급 외제차들 사이에서 정심은 잠시 주춤한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미숙의 딸이 문을 연다. 어머, 정심 이모. 그래, 잘 지냈니? 엄마는?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하다. 화려한 옷을 입은 손님들, 웃음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정심은 그 속에서 미숙을 찾는다. 미숙은 손님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정심과 눈이 마주치자 미숙이 달려온다. 정심아, 왔구나. 생일 축하해, 미숙아. 두 사람은 꼭 껴안는다. 미숙의 몸에서 고급 향수 냄새가 난다. 정심은 문득 자신이 쓰는 마트 화장품이 떠올라 움츠러든다. 선물은 나중에 줄게. 손님들 먼저 챙겨. 고마워, 정심아. 넌 정말.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정심의 손을 꼭 쥔다. 파티는 한창이다. 정심은 구석 소파에 앉아 주스를 마신다.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때 어딘가 불안한 눈빛에 놓인 한 명이 정심에게 다가온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낡은 양복을 입고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저기 혹시 노인은 정심을 빤히 쳐다본다. 정심은 당황해서 일어선다. 저 실례지만 누구신지.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노인은 고개를 흔든다. 하지만 여전히 정심을 응시한다. 혹시 4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정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40년 전 남편 윤태식이 죽던 그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의 무슨 말씀을. 그분 정말 그렇게 가셨습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심은 숨이 막힌다. 왜 이 사람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신뢰가 심하시네요. 당신 누구세요? 정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그때 중년 남자가 급히 달려온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남자는 노인의 팔을 잡아 끈다. 노인은 끌려가면서도 정심을 쳐다본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인다. 정심은 그 입모양을 읽는다. 미숙. 심장이 멎을 것 같다. 노인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현관 쪽으로 사라진다. 정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멀어진다. 손에 든 주스 잔이 흔들린다. 40년 전 남편의 죽음, 그리고 지금 저 노인이 던진 질문, 미숙의 이름. 정심은 고개를 들어 파티장 한가운데 서 있는 미숙을 바라본다. 미숙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인다. 정심의 시선이 미숙의 가슴에 고정된다. 미숙이 늘 착용하는 그 브로치. 독특한 디자인의 금빛 브로치. 정심은 그것을 몇십 년째 봐왔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브로치가 낯설게 느껴진다. 왜일까? 왜 갑자기 불안한 걸까? 정심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손이 차갑다. 정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인다. 저 노인은 누구였을까?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낸 걸까? 그리고 미숙의 이름을. 정심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간다. 벽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낸다. 남편의 유품. 4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낡은 사진들, 회사 서류들, 일기장.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든다. 젊은 시절의 남편 윤태식.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정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당신 정말 그냥 간 거예요? 정심은 중얼거린다.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들을 뒤진다. 회사 파산 관련 서류, 채권자 명단, 법원 문서. 모두 40년 전 기억을 되살린다. 그때 일기장이 손에 잡힌다. 가죽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한 일기장. 정심은 마지막 장을 펼친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에 쓴 글.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그 아래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기하학적 무늬, 동그라미와 선들이 얽힌 도안.
정심은 이 그림을 수십 번 봤지만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냥 남편이 정신없을 때 낙서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정심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분명 어디선가 본문이 어디서 봤지. 정심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다. 그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진다. 정심은 밤새 상자를 뒤진 자신을 발견한다. 거실 바닥은 온통 서류와 사진으로 뒤덮여 있다. 엄마, 뭐 하세요? 딸 박선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아, 선영아. 정심은 황급히 서류를 치운다. 선영은 어질러진 거실을 보고 한숨을 쉰다. 엄마, 또 아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엄마, 이제 그만 좀 잊으세요. 40년이 지났잖아요. 선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다. 정심은 입을 다문다.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이다. 알았어. 엄마가 치울게.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연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거짓말이다. 정심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다. 선영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한다. 정심은 다시 일기장의 그림을 본다. 이 문이 분명 어디선가 봤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점심을 먹고 선영이 돌아간 후 정심은 미숙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정심아? 미숙아, 나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차나 한잔하자. 그래,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올래. 1시간 후 정심은 카페에서 미숙을 만난다. 미숙은 여전히 화사한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가슴에 그 브로치가 달려있다. 정심의 시선이 브로치에 고정된다. 금빛으로 빛나는 기하학적 무늬. 순간 정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인다. 일기장의 그림, 그리고 저 브로치. 무늬가 똑같다. 정심은 숨이 막힌다. 정심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정심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다. 아,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병원은 가봤어? 응, 괜찮아. 정심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손이 떨린다. 미숙은 눈치채지 못한다. 그나저나 어제 파티는 정말 고마웠어. 내 선물 정말 마음에 들었어. 다행이다. 정심은 억지로 웃는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브로치 생각뿐이다. 왜 남편의 일기장에 저 무늬가 있는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정심은 생각을 멈춘다. 미숙은 40년 지기 친구다. 남편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의심하면 안 된다. 그날 밤 정심은 다시 일기장을 펼친다. 그림을 보고 또 본다. 그리고 낮에 찍어온 미숙 브로치 사진과 비교한다. 똑같다. 완벽하게 똑같다. 정심의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남편은 죽기 전에 이 무늬를 그렸을까? 그리고 왜 미숙은 수십 년째 이 브로치를 달고 다니는 걸까? 정심은 가슴이 두근거린다.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느낌. 정심은 며칠 동안 고민한다. 미숙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진다. 밤마다 잠을 설친다. 식욕도 없다. 결국 정심은 결심한다. 미숙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정심은 미숙에게 전화를 건다. 미숙아, 오늘 시간 있어? 우리 집으로 올래? 응, 좋아. 점심때 갈게. 미숙이 도착하자 정심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온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정심아, 요즘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아. 괜찮아? 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는다. 응, 그냥 나이 탓인가 봐. 정심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이제 물어봐야 한다. 미숙아, 너 그 브로치 말이야. 응? 이거? 미숙이 가슴에 브로치를 만진다. 응. 언제부터 달고 다녔어? 오래된 것 같던데. 아, 이거? 그러게. 한 30년 넘었나? 왜? 미숙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다. 정심은 숨을 깊이 들이쉰다. 그 무늬가 특이하더라고. 어디서 산 거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누가 선물해 준 것 같아. 누가? 정심의 목소리가 약간 떨린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는 척한다. 글쎄. 아, 맞다. 태식 씨가 준 거야. 정심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뭐? 응, 너희 남편. 태식 씨 회사 잘 나갈 때 내가 좀 도와준 적 있잖아. 그때 고맙다고 준 거야. 미숙은 웃으며 말한다. 정심은 숨이 막힌다. 남편이 미숙에게 브로치를 선물했다고. 그랬어? 응. 너 몰랐어? 아, 그때 너한테 말 안 했나 보네.
태식 씨가 비밀로 하래서. 미숙은 태연하게 설명한다. 무슨 도움을 줬는데? 아, 별거 아니야. 그때 우리 남편 회사가 태식 씨 회사랑 거래했잖아. 그 연결해 준 거지. 정심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듯한 설명이다. 하지만 왜인지 석연치 않다. 남편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해? 미숙이 정심을 빤히 본다. 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정심은 얼버무린다. 미숙은 정심의 손을 잡는다. 정심아, 너 요즘 태식 씨 생각 많이 하지? 어제 파티 때 그 이상한 노인 때문에? 응, 그 사람 치매 환자래.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미숙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정심은 미숙의 눈을 본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다. 정심은 자신을 자책한다. 40년 친구를 의심하다니. 미안해, 미숙아. 내가 요즘 예민한가 봐. 괜찮아. 이해해. 힘들었을 거야, 혼자서. 미숙이 정심을 끌어안는다. 정심은 미숙의 품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날 저녁 정심은 동네 서점에 들른다. 서점 주인 김진우가 반갑게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정심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심은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는다. 김진우는 정심의 표정을 살핀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 한잔 하실래요? 김진우가 뒤편 작은 공간을 가리킨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네요.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정심은 한숨을 쉰다. 사실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심은 파티에서 만난 노인 이야기를 꺼낸다. 김진우는 조용히 듣는다. 그 노인이 치매 환자라고 하던데 저도 그냥 잊어야겠죠. 김진우는 잠시 침묵한다. 정심 씨, 제 생각엔요. 네? 다른 사람 말보다 본인 직감을 믿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심은 김진우를 본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아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후회할 수 있어요. 김진우의 말이 정심의 가슴에 꽂힌다. 정심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한다. 미숙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왜 남편은 일기장에 그 무늬를 그렸을까? 죽기 직전에 정심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주말 아침 아들 박선우가 찾아온다. 엄마, 창고 좀 정리하려고요. 오래된 물건들 버려도 돼요? 그래, 내 맘대로 해. 선우는 창고로 들어간다.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꺼낸다. 오래된 옷가지, 사진, 책들. 그때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띈다. 자물쇠가 녹슬어 부서진 상자. 선우는 뚜껑을 연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하다. 선우는 무심코 한 장을 집어든다. 부동산 양도 계약서. 날짜를 보니 40년 전이다. 선우는 눈을 크게 뜬다. 아버지 회사의 핵심 부동산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기록. 계약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다. 선우는 서류를 자세히 읽는다. 양도인은 아버지 윤태식. 양수인은 이름도 모를 회사. 그리고 보증인 란. 거기에 또렷한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다. 오미숙. 선우는 숨이 멎는다. 손이 떨린다. 다른 서류들을 급히 뒤진다. 비슷한 계약서가 여러 장 나온다. 모두 아버지 회사 자산이 헐값에 넘어간 기록. 그리고 모든 서류에 오미숙의 서명. 선우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온다. 엄마? 정심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왜 그래, 선우야? 엄마, 이거 봐요. 선우는 서류를 정심 앞에 펼쳐놓는다. 정심은 서류를 본다. 처음에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오미숙의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게 무슨? 정심의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오미숙 아줌마가 아빠 회사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다고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심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긴다. 계약서, 영수증, 법원 문서. 모두 40년 전의 것들. 그리고 모든 곳에 오미숙의 이름. 정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미숙이 남편을 도왔다고 했던 말, 브로치를 선물 받았다는 말,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엄마, 괜찮으세요? 선우가 정심을 붙잡는다. 정심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다. 선우야, 이 서류들 복사해. 네? 전부 복사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정심의 목소리가 차갑다. 선우는 어머니의 변한 표정을 본다. 평생 온화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 엄마, 이게 정말이면 오미숙 아줌마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알아봐야 해. 정심은 침착하게 말한다. 하지만 속은 끓어오른다. 4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남편이 죽고 가장 많이 위로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을 배신했다고. 아니, 어쩌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고. 정심은 주먹을 꽉 쥔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든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른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다. 다음 날 정심과 선우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다. 나이든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한다. 이건 명백한 편법 거래네요. 법무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한다.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자산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 유령 회사, 법무사는 컴퓨터를 두드린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예요. 설립 후 2년 만에 해산됐네요. 그럼 이 회사가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된 거죠? 선우가 묻는다. 다시 다른 회사로 넘어갔을 겁니다. 추적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컴퓨터를 검색한다. 있네요. 이 부동산, 지금은 대성건설 소유예요. 대성건설? 정심이 되묻는다. 네, 혹시 아세요? 정심의 얼굴이 굳는다. 대성건설, 오미숙 남편의 회사. 선우도 그 사실을 안다. 모자는 서로를 본다. 법무사는 분위기를 눈치챈다. 더 자세히 조사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정심은 단호하게 말한다. 일주일 후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정심과 선우 그리고 딸 선영까지 사무실로 간다. 법무사는 두꺼운 파일을 내민다. 조사 결과입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윤태식 씨의 회사는 계획적으로 파산당한 겁니다. 계획적으로요? 선영이 묻는다. 네, 핵심 자산을 헐값에 빼돌리고 회사에 빚만 남긴 거죠. 그리고 그 자산은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대성건설로 갔습니다. 그럼 오미숙 씨 부부가 일부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정심은 눈을 감는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의문, 왜 남편의 회사가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는지, 왜 남편이 그토록 절망했는지, 이제야 답을 찾았다. 친구의 배신, 선영이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이럴 수가. 오미숙 아줌마가 어떻게. 정심은 딸의 손을 잡는다. 울지마, 선영아. 정심의 목소리는 오히려 침착하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침착함.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우가 묻는다. 정심은 창밖을 본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다. 미숙이를 만나야지.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 갈게. 정심은 일어선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또렷했던 적도 없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정심은 머리를 단정히 빗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날카롭다. 오늘은 오미숙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가 있는 날. 정심은 초대를 받았다. 평소라면 기쁜 마음으로 갔을 행사.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정심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는다.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건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세를 가다듬는다. 엄마,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선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다. 응, 너희는 집에 있어. 하지만 선우야, 엄마 믿어. 정심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다. 행사장은 시내 고급 호텔이다.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난다. 정심은 안내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는다. 연회장으로 들어간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들, 화려한 드레스의 부인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정심은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걷는다. 단상 위에 오미숙이 보인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가슴에는 여전히 그 브로치. 정심은 주먹을 꽉 쥔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다. 미숙이 정심을 발견한다. 어머, 정심아, 왔구나. 미숙이 단상에서 내려와 정심에게 다가온다. 주변 사람들이 둘을 본다. 정심은 미소를 지으며 미숙을 껴안는다. 축하해, 미숙아. 정말 멋진 행사네. 고마워. 내가 와줘서 더 뜻깊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겉으로는 오랜 친구의 따뜻한 재회. 하지만 정심의 눈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 미숙아, 물어볼 게 있는데. 정심이 조용히 말한다. 미숙의 미소가 살짝 굳는다. 뭔데? 40년 전 말이야. 정심은 목소리를 낮춘다.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태식 씨 회사 망할 때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길? 그냥 궁금해서. 요즘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정심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다. 미숙은 잠시 당황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는다. 정심아, 그때 일은 나도 안타까웠어.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래? 근데 말이야. 정심은 한 걸음 더 다가선다. 태식 씨가 남긴 서류에 네 이름이 있더라. 이상하지 않아?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무슨 서류? 부동산 양도 계약서. 내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정심의 말에 미숙은 할 말을 잃는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건 미숙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너 뭘 했어? 정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다. 미숙은 주변을 둘러본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따로. 아니, 지금 해.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너 내 남편 죽게 만들었지?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정심아, 제발, 여기선. 40년이야, 미숙아. 40년 동안 나 너 믿고 살았어. 정심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 내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숙은 입술을 깨문다.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다. 정심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제발 진정해. 오해? 서류에 내 서명이 있는데? 정심은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낸다. 미숙의 눈이 커진다. 이게 오해야? 정심이 서류를 미숙 앞에 내민다. 미숙은 서류를 보고 뒷걸음질 친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둘에게 집중한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저건. 그때는 미숙이 말을 더듬는다. 정심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는다. 미숙아, 난 진실이 알고 싶어. 왜 그랬는지. 미숙은 눈물을 닦는다. 정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얘기할 건데? 또 40년 기다려? 정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행사장이 조용해진다. 모두가 둘을 쳐다본다. 미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본다. 자신이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 정심 씨, 진정하세요. 미숙의 남편이 다가온다.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소동이요? 당신네 부부가 내 남편 죽게 만들어 놓고. 정심이 미숙 남편을 노려본다. 남편의 얼굴도 굳는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요? 증거 다 있어요. 당신 회사가 내 남편 회사 자산 다 빼돌린 거. 정심의 말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진다. 기자들이 받아 적는다. 미숙은 비틀거린다. 정심아,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40년 동안 나보고 입 다물고 살라고. 정심은 미숙을 똑바로 본다. 미숙아, 넌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였어. 근데 넌 나한테 뭐였어? 이용할 사람? 미숙은 고개를 떨군다. 대답하지 못한다. 정심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돌아서서 행사장을 나온다. 뒤에서 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정심은 돌아보지 않는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쉰다. 손이 떨린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벤치에 주저앉는다. 드디어 해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말을 꺼냈다. 정심은 하늘을 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후련함인지 알 수 없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선우다.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응, 엄마 괜찮아. 정심은 눈물을 닦는다.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는다. 택시 안에서 정심은 창밖을 본다.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그 얘기뿐이다. 유명 사업가 오미숙 40년 전 사기 의혹. 자선 사업가의 민낯, 친구 남편 회사 파산시켜. 정심은 텔레비전을 본다. 어제 행사장 영상이 나온다. 자신과 미숙이 대치하는 장면. 정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미숙의 얼굴은 선명하다. 댓글창이 불타오른다. 역겨운 인간. 평생 가면 쓰고 살았네. 친구한테 저럴 수 있어? 정심은 텔레비전을 끈다. 가슴이 답답하다. 복수가 시작됐지만 기쁘지 않다. 현관 벨이 울린다. 정심은 문을 연다. 김진우가 서 있다. 정심 씨,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는다. 김진우는 정심의 손을 잡는다. 힘드시죠? 네. 생각보다. 정심은 고백한다. 복수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공허해요. 당연합니다.
40년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데요. 김진우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제가 잘한 걸까요? 물론입니다. 진실을 밝힌 거잖아요. 하지만 미숙이도 힘들 텐데. 정심의 목소리가 떨린다. 김진우는 정심을 똑바로 본다. 정심 씨, 그건 오미숙 씨가 자초한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심은 눈물을 닦는다. 한편 미숙의 집은 난리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다. 미숙은 커튼을 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다. 남편은 회사에서 비상이사회를 소집당했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져 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딸이 울먹이며 묻는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사실이냐고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래, 사실이야. 미숙의 고백에 따른 비명을 지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심 이모는 엄마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어쩔 수 없어요. 딸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아들은 멍하니 서 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눈물만 흐른다.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 기자들, 지인들, 사업 파트너들. 미숙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자선 사업가, 모범적인 아내, 성공한 사업가. 모두 거짓이었다. 아니, 거짓 위에 세운 성이었다. 미숙은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충혈된 눈. 가슴에 브로치를 만진다. 40년 동안 달고 다닌 이 브로치. 정심의 남편이 준 게 아니었다. 미숙이 스스로 산 것이다. 승리의 기념품처럼. 이제 와서 생각하니 끔찍하다. 미숙은 브로치를 떼어낸다. 쓰레기통에 던진다. 다음 날 더 큰 기사가 터진다. 한 인터넷 언론사가 40년 전 서류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정심이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다. 기사는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분석한다. 대성건설이 유령 회사를 통해 윤태식의 자산을 빼돌린 과정. 오미숙이 그 과정에서 보증을 선 사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다. 댓글이 폭주한다.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네. 친구 남편 죽게 만들고 평생 친구 행세? 진짜 소름 돋는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여론은 완전히 미숙에게 등을 돌린다. 미숙이 후원하던 단체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는다. 남편의 회사 주가가 폭락한다. 이사회는 남편의 사퇴를 요구한다. 미숙의 집거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연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모르겠어요. 회사는 끝났어. 나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 당신이 그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나도 몰랐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미숙이 작게 말한다. 뭐? 그때 당신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잖아요. 이익이 되니까. 남편은 할 말을 잃는다. 사실이다. 40년 전 그도 알고 있었다. 아내가 친구를 배신하는 것을. 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 눈 감았다. 이제 와서 책임을 나한테만 떠넘기지 마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자리를 뜬다. 아이들도 하나둘 방으로 들어간다. 미숙은 혼자 남는다. 텅 빈 거실에서 무릎을 끌어안는다. 왜 그랬을까? 40년 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미숙은 기억을 더듬는다. 젊은 시절의 자신. 정심과 함께 웃던 시절. 정심의 남편 태식이 사업에 성공하던 모습. 그때 느꼈던 감정. 질투? 정심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했다. 미숙의 남편은 무능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빚만 늘어났다. 미숙은 정심이 부러웠다. 아니, 질투했다. 왜 정심만 행복해야 하는가? 그 감정이 점점 커졌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제안했다. 태식의 회사를 인수할 방법이 있다고. 합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미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질투심이 양심을 이겼다. 그렇게 계획이 시작됐다. 태식의 회사 자산을 헐값에 빼돌리는 계획. 미숙은 친구라는 명목으로 태식에게 접근했다. 서류에 보증을 섰다.
태식은 친구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다. 자산은 유령 회사로 넘어갔고 결국 대성건설 소유가 됐다. 태식의 회사는 빈 껍데기만 남았다. 빚더미에 앉은 태식은 견디지 못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죽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다. 미숙은 정심 앞에서 슬픔을 연기했다. 함께 울었다. 위로했다. 40년 동안 그 연기를 계속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온다. 후회가 밀려온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며칠 후 미숙은 변호사를 만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박정심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은 될 겁니다. 당시 자산 가치의 40년치 이자까지. 미숙은 한숨을 쉰다. 돈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들어올 겁니다. 변호사가 덧붙인다. 당시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도 있으니까요. 미숙은 눈을 감는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평생 쌓아온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날 밤 미숙은 정심에게 전화를 건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심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미숙은 문자를 보낸다. 정심아, 만나줄래? 할 말이 있어. 답장은 오지 않는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난다. 저 별들은 40년 전에도 저기 있었다. 하지만 미숙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스스로 선택한 길,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미숙은 서랍을 연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젊은 시절 정심과 함께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다. 진짜 친구였던 시절. 미숙은 사진을 쓰다듬는다. 미안해, 정심아. 정말 미안해.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을 망쳐버렸는데.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결심한다. 정심을 직접 찾아가기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미숙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기자들이 달려든다. 오미숙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박정심 씨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세요? 회사 파산 책임질 건가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탄다. 정심의 집으로 향한다. 차 안에서 손이 떨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를 구할까? 아니면 진실을 털어놓을까? 정심의 집 앞에 도착한다. 미숙은 차에서 내린다. 인터폰을 누른다. 잠시 후 정심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정심아. 나야, 미숙이. 침묵이 흐른다. 긴 침묵. 미숙은 가슴이 조여온다. 정심아, 제발.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할 말? 지금 와서? 정심의 목소리가 차갑다. 응. 부탁이야. 다시 침묵. 그리고 문이 열린다. 미숙은 현관으로 들어간다. 정심이 거실에 서 있다. 두 사람은 마주본다. 40년을 함께한 친구. 이제는 원수가 된 두 사람. 앉아. 정심이 소파를 가리킨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앉는다. 정심은 맞은편에 앉는다. 할 말이 뭔데? 정심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다. 미숙은 고개를 숙인다. 정심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40년 만에 하는 미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정심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숙은 눈물을 흘린다. 나도 괴로웠어. 평생. 괴로웠으면 왜 말 안 했어? 왜 계속 친구 행세를 한 거야? 정심이 소리친다.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나를 잃을까봐? 정심은 비웃는다. 미숙아, 넌 이미 40년 전에 나를 잃었어. 내 남편을 죽였을 때. 미숙은 얼굴을 가린다. 나는 태식 씨가 죽을 줄 몰랐어. 진짜야. 그게 변명이 돼. 정심이 일어선다. 내가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잖아. 그게 사람을 죽인 거야. 미숙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정심아, 제발. 용서해줘. 정심은 미숙을 내려다본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친구. 이제는 가장 미운 사람.
미수가. 정심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미숙는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정심이 말을 잇는다. 너한테 복수하면서 나도 괴로웠어. 그게 과연 옳은 건지. 미숙는 고개를 든다. 정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미수가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나도. 정심아, 넌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정심은 돌아선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숙는 일어서지 못한다. 무릎 꿇은 채 운다. 정심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미숙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난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한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를 돌아본다. 40년의 우정이 끝나는 순간. 미숙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간다. 정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며칠 전 미숙과의 대면이 계속 떠오른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오히려 더 무겁다. 선우가 방문을 두드린다. 엄마,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뭐래? 민사소송 준비됐대요. 엄마 결정만 하면 바로 진행한다고. 정심은 일어나 앉는다.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선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본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요즘 밥도 잘 안 드시고. 엄마 괜찮다니까. 정심은 억지로 웃는다. 선우는 나가고 정심은 다시 혼자가 된다. 핸드폰을 집어든다. 김진우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정심 씨. 진우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서점으로 오실래요? 네, 갈게요. 정심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가을바람이 차갑다. 낙엽이 거리에 쌓여 있다. 서점에 도착하자 김진우가 차를 준비해 놓고 있다.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에 앉는다. 무슨 일이세요? 김진우가 부드럽게 묻는다. 정심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연다. 진우 씨,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요? 복수요. 미숙이한테. 정심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미숙이 집안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애들은 충격받았고. 그건 오미숙 씨가 자초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심은 말을 잇지 못한다. 근데 마음이 편치 않으세요? 김진우가 정심의 마음을 읽는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이상해요. 분명 복수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 공허하세요? 네. 그리고 죄책감도 들어요. 정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미숙이 애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도 다 피해를 보고. 김진우는 정심의 손을 잡는다. 정심 씨, 그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래요? 네. 당신은 선한 사람이니까요. 남의 고통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김진우의 말에 정심은 울음을 터뜨린다.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정심 씨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거요? 네. 복수를 계속하는 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정심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오히려 더 괴로워요.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김진우가 미소 짓는다. 정심은 김진우를 본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 너무 억울해요.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준다고요? 네. 미움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심 씨도 자유로워져요. 정심은 창밖을 본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인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전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정심이 작게 말한다. 그럼 용서하세요. 용서요? 네. 오미숙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심 씨를 위해서요. 김진우의 말이 정심의 가슴에 꽂힌다. 정심은 눈을 감는다. 용서. 그 단어가 낯설다.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선택.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정심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김진우가 정심의 손을 꼭 쥔다. 정심은 김진우를 본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걸까? 고마워요, 진우 씨. 천만에요.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정심은 서점을 나선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다. 집에 도착하자 선우와 선영이 기다리고 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산책. 정심은 소파에 앉는다. 두 자녀를 번갈아 본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선우가 묻는다. 소송? 취하하려고. 뭐요? 선영이 벌떡 일어선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알아.
근데 엄마 생각이 바뀌었어. 정심은 차분하게 말한다. 미숙이 벌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충분하다고요?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인데. 선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선우도 당황한 표정이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엄마 진심이야. 정심은 두 자녀의 손을 잡는다. 얘들아, 엄마가 알았어. 복수는 끝이 없더라. 하지만 엄마도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어. 미움 놓고 정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너희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선영은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선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정심은 두 자녀를 끌어안는다. 고마워, 얘들아.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편히 잠든다. 악몽도 없다. 그저 깊은 잠.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소송 취하할게요. 네? 정심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기하면 괜찮아요. 결심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쉰다. 알겠습니다. 의뢰인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심은 창밖을 본다. 햇살이 따스하다. 며칠 후 정심은 미숙에게 편지를 쓴다.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해야 한다. 미숙아, 소송은 취하했어. 용서하는 건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너한테 내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아. 40년이면 충분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너도 내 인생 살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안녕? 정심.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는다. 정심은 깊게 숨을 들이쉰다. 이제 정말 끝이다. 40년의 악연을 끝낸다. 정심은 걸어간다. 앞만 보고. 3개월 후 정심은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다. 흙을 만지며 꽃을 심는다. 봄꽃들이 피어오를 준비를 한다. 엄마, 뭐 하세요? 선영이 아기를 안고 찾아온다. 선영아. 우리 손자. 정심은 손을 씻고 아기를 안는다. 아기가 방긋 웃는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도 느껴. 정심은 아기를 흔들며 웃는다. 현관 벨이 울린다. 김진우다. 어서 오세요, 진우 씨.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 맞죠? 네, 맞아요. 정심은 외출 준비를 한다. 선영이 웃으며 말한다. 엄마, 진우 아저씨랑 요즘 자주 만나시네요? 응. 좋은 분이셔. 정심은 수줍게 웃는다. 엄마, 재혼 생각 있으세요? 선영이 장난스럽게 묻는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정심은 손사래를 치지만 얼굴이 붉어진다. 김진우와 정심은 공원을 산책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심이 꽃을 올려다본다. 정심 씨가 더 아름다운데요. 김진우가 미소 짓는다. 정심은 얼굴이 빨개진다. 무슨 그런 말씀을. 두 사람은 벤치에 앉는다. 요즘 어때요? 마음이? 김진우가 묻는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심은 진심으로 대답한다. 미숙이 생각은 안 나요? 가끔 나요. 근데 이제 미워하진 않아요. 정심은 하늘을 본다. 그냥 안타까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정심 씨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진우 씨. 옆에 있어줘서. 정심은 김진우의 손을 잡는다. 김진우도 정심의 손을 꽉 쥔다. 정심 씨,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요? 저랑 같이 미래를 만들어 갈 생각 없으세요? 김진우의 고백에 정심은 놀란다. 진우 씨.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김진우가 미소 짓는다. 정심은 김진우를 본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좋아요. 정심이 작게 대답한다. 김진우는 환하게 웃는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원을 걷는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분다. 꽃잎이 흩날린다. 정심은 이 순간이 꿈만 같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있었을까? 한편 미숙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큰 집은 팔아야 했다.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남편과는 이혼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하다. 미숙는 창밖을 본다. 평범한 주택가. 화려했던 과거가 아득하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간다. 정심의 편지가 와 있다. 미숙는 편지를 읽는다. 눈물이 흐른다.
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 하지만 용서는 아니라는 말. 미숙는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고마워, 정심아. 미숙는 중얼거린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정심의 선택에 감사한다. 미숙는 편지를 서랍에 넣는다.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백발,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볍다. 거짓으로 쌓은 삶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미숙은 작은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몇 개가 놓여 있다. 직접 키우기 시작한 꽃들. 물을 주며 생각한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속죄할 수 있을까? 아니, 속죄는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그저 조용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미숙은 꽃을 쓰다듬는다. 작지만 소중한 생명. 자신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6개월 후 정심과 김진우의 소박한 결혼식.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다. 정심은 연한 보라색 한복을 입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하다. 선우와 선영이 양쪽에서 어머니를 부축한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선영이 눈물을 글썽인다. 울지 마, 선영아.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정심이 딸의 손을 잡는다. 김진우가 앞에 서 있다. 단정한 양복 차림, 온화한 미소. 두 사람은 마주본다. 이 나이에 결혼식이라니 쑥스럽네요. 정심이 웃는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에는 때가 없죠. 김진우가 정심의 손을 잡는다. 주례 없이 간소하게 진행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한다.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겠다고. 손님들이 박수를 친다. 정심은 눈물을 닦는다. 기쁨의 눈물.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식사 자리.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든다. 정심은 그 모습을 바라본다. 아들, 딸, 손자. 그리고 옆에 앉은 김진우.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하다. 엄마, 신혼여행은 어디 가세요? 선우가 묻는다. 제주도 갈까 해. 좋네요.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정심과 김진우는 미소를 나눈다. 식이 끝나고 정심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호텔 정원을 걷는다. 석양이 지고 있다. 황혼의 빛이 세상을 물들인다. 정심은 하늘을 본다. 태식 씨 보고 있어요? 정심이 작게 말한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랑 분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정심은 눈을 감는다. 과거의 아픔, 미움, 복수. 모두 놓아준다. 이제는 미래만 본다. 김진우가 다가온다.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었길 바래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정심은 김진우의 팔짱을 낀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본다. 황혼, 인생의 황혼기. 하지만 이 황혼은 슬프지 않다. 오히려 아름답다. 하루의 끝이지만 동시에 평화의 시작. 정심은 깨닫는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진우 씨, 네?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정심 씨를 만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는다. 석양이 점점 깊어진다. 하늘이 주황빛, 분홍빛으로 물든다. 아름다운 황혼. 1년 후 정심과 김진우는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서점 한쪽에 만든 북카페. 손님들이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신다. 정심은 케이크를 굽는다. 김진우는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눈다. 평화로운 일상. 할머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든다.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정심이 환하게 웃는다. 문이 열리고 선영이 손자를 데리고 온다. 엄마, 우리 손자. 할미 보러 왔어? 정심은 손자를 안아 올린다. 아이가 깔깔 웃는다. 김진우가 아이에게 과자를 건넨다. 우리 손자, 이거 먹을래? 네. 가족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퍼진다. 정심은 이 순간을 가슴에 새긴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정심과 김진우는 카페 정리를 한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김진우가 정심에게 말한다. 당신도요? 정심이 김진우의 손을 잡는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인다.
또 하루가 간다. 하지만 내일도 올 것이다. 정심과 함께할 내일.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한다. 손을 맞잡고 걷는다.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진다. 저녁 공기가 상쾌하다. 정심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별이 반짝인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 이제는 보인다. 마음의 어둠이 거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뭘 봐요? 김진우가 묻는다. 별이요.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오늘따라 더 밝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본다. 수많은 별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정심도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72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겪었다. 사랑도 했고 상처도 받았다. 배신도 당했고 복수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집에 가요. 정심이 말한다. 네, 가요. 우리 집으로. 김진우가 정심의 어깨를 감싼다. 두 사람은 다시 걷는다. 집으로, 따뜻한 집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황혼의 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춘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 하지만 그 그림자는 외롭지 않다. 둘이 함께니까? 정심은 생각한다. 인생의 황혼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고통 뒤에 찾아온 평화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고. 그리고 72세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멀리 집에 불빛이 보인다. 두 사람은 그 빛을 향해 걷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황혼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정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다시 시작한 정심.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 그 날들을 행복으로 채워갈 것이다. 김진우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정심은 미소 짓는다. 진심 어린 미소, 오랜만에 짓는 진짜 행복한 미소. 두 사람은 집 앞에 도착한다. 현관문을 연다. 따뜻한 불빛이 쏟아진다. 다녀왔습니다. 정심이 말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집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김진우가 정심의 코트를 받아 건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같이 만들어요. 뭐든 좋아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한다. 함께 요리를 준비한다. 채소를 썰고 냄비를 올린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심은 이제 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눈다. 카페에 온 손님 이야기. 손자가 한 재미있는 말. 내일 갈 산책 코스. 소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다. 김진우가 씻고 정심이 닦는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른다. 둥근 보름달. 정심은 달을 보며 생각한다. 저 달도 매일 뜨고 지는구나. 변함없이. 자신의 인생도 이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평온하게 변함없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최고다. 정심 씨, 차 한잔 할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는다. 따뜻한 차를 마신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행복해요? 김진우가 묻는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정심 씨와 함께라서. 정심은 김진우에게 기댄다. 김진우는 정심을 감싼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째깍째깍. 시간은 흐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급하지 않다. 남은 시간을 천천히 소중히 보낼 것이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간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난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은은한 빛. 정심은 눈을 감는다. 평화롭다. 마음이 고요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온.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정심은 다시 한번 깨닫는다. 복수도 미움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것이 전부다. 김진우가 정심의 손을 꼭 쥔다. 정심도 힘을 준다. 서로의 온기를 느낀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고마워요, 진우 씨. 저야말로요.
정심 씨, 두 사람은 미소 짓는다. 밤은 깊어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밝다. 내일도 이렇게 행복하기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남은 모든 날들이 이렇게 평화롭기를. 정심은 기도한다. 조용히 진심으로. 그리고 잠이 든다. 김진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춘다. 황혼기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됐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젊다. 사랑으로 가득하다. 희망으로 빛난다. 황혼의 클라이맥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장의 시작. 박정심의 새로운 인생.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랑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그녀의 클라이맥스. 인생의 정점. 72년을 살아 마침내 찾은 평화. 그리고 이 평화는 영원할 것이다. 정심이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밤은 깊고 세상은 조용하다. 하지만 정심의 집에는 따스한 온기가 흐른다. 사랑의 온기. 행복의 온기. 그 온기 속에서 두 사람은 꿈을 꾼다. 아름다운 내일을 꿈꾼다. 함께할 미래를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황혼의 빛이 사라지고 밤이 왔지만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정심과 김진우의 하루가. 그들의 행복한 하루가. 그렇게 인생은 계속된다.